3월 3일부터 이제 의사들이 이제 총파업하겠다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2월 중순쯤 해서 전국의 의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투표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투표해가지고 당연히 50% 이상이 예. 파업 결의하겠죠. 네, 근데 50% 예상 못합니까, 그 정도?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의사협회 안에서도 지금 조금 이렇게 정부하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가는 것이 그 안에서 파업 찬성 결의가 반드시 나온다고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동네 병원하고 그다음에 대형 병원에서 봉직의들하고 이 사안을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안에 좀 시각차가 좀 상당히 있다는 것 개인 같더라고요. 의사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개인 의사들하고 네. 그렇지 못한 의사들하고의 또 의견이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 안에서도 보면 대체로 지금 이 영리 자회사를 만드는 거라든지 또 어떤 IT 기기를 통한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보건복지부 쪽에서 주도해야 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그 경제부처에서 이게 주도해서 만들어진 어떤 서비스 산업 자율화 측면에서 밀어붙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이게 만약에 어떤 협상의 키를 보건복지부가 가지게 된다면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쟁점 내용을 우리 변호사님이 조금은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격 진료라든가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영리 자회사 영리해가지고 예. 의사들이 이제 조금 더 개방된 예. 그런 걸 하는 건데 예. 우리 변호사님은 이걸 이유로 해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건 아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최소한 영리 자회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파업까지 가는 것이 이제 타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게 지금 자본을 가진 사람이 영리 자회사라는 명분으로 해서 병원의 의료와 관련된 분야들, 그러니까 가령 어떻게 보면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또 의료 장구라든지 또 판매할 어떤 수 있도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환자 고객을 상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우회적으로 지금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지금 영리법원으로 하고 의료 민영화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는 정책을 지금 첫 이렇게 론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국민들 있다.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의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사들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 가령 지금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얘기를 할 때 이 약을 드셔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이러한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의사가 추천했을 때 그거 안 사 먹을 환자가 어디 있겠느냐. 또 자회사가 판매하는 뭔가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체육시설, 자활시설에 가서 뭔가 이러이러한 운동이라든지 이걸 해야 된다고 의사가 추천을 했을 경우에 그걸 안 받아들일 환자가 어디 있겠느냐. 결국은 이것이 환자 개개인의 부담 증가, 간접적으로 관련된 의료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고 아주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돈을 가진 투자자들한테 결국은 이익금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정책이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지금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대로 의료 민영화냐 말이죠.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영화라기보다도 결국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환자들에게 돈이 좀 많이 저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병원들이 예컨대 호텔 뭐 이런 거 같이 자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 그 의료 관광객 을 통해 가지고서 뭐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예컨대 거기에 맞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운동 뭐 하는 이런 데가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뿐만 아니라 건강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운동시설도 호텔은 필요한 것 같아요. 호텔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는 이 특화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 의료 수가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렇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것을 허용함으로써 뭐 중대형 병원들이 보다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 우리가 제가 이 본질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3월 3일, 지금 오늘이 1월 12일인가 13일이죠. 근데 3월 3일 날 파업을 하겠다고 총파업 결의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총파업 결의하는 데는 없죠. 3월 50 며칠 남겨둔 거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물론 투표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보자, 논의해보자, 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도, 물론 정부 입장이 있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부가 한번 결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거고요. 서로가 도대체 무엇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뭐 원격 진료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IT 정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 산간 벽지에 노인분들이 하루에 서너 번밖에 없는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서 또 고혈압이니 무슨 뭐 퇴행성 관절염이니 뭐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병에 진찰받고 처방전 하나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허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드러내놓고 좀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자. 그런 의도로 저는 봅니다. 우리 네. 황교안 대표가 관심 많죠. 저는 제가 아프고 병원에도 입원을 많이 했었고, 이런 과거가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의료 서비스와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전 다 경험한 사람인데, 네.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지금 이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의료보험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의료보험이 없고 뭐 하나 치료받으면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억대 나오는 건 기본입니다. 수천만 원 됩니다. 아이 하나 낳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국민들이 혜택을 본 의료보험 제도를 정부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그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의료보험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데 의료 민영화니 뭐니 해서 의료가 잘못될 거다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아주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게 나온 이유는 대형 병원들이 지금 하나도 예외 없이 적자입니다. 적자도 아주 큰 적자입니다. 중소병원들도 무너지는 데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근데 무조건 반대하는 건 저거는 민영화니 뭐니 모든 이 말뿐이지 실제적인 내용은 의료 수가를 높이겠다라는 그 속에 그 뜻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이, 그러니까 의사들 얘기에 따르면 이래요. 가령 메디 호텔, 병원 호텔하고 그 다음에 병원 입원실하고 도대체 이 차이를 어떻게 정확히 나눌 수 있느냐. 그거 차이 그다음에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약하고 건강보조식품하고 차이를 어떻게 정확히 나눌 수 있느냐. 병원 자회사가 운영하는 건강보조시설하고 물리치료시설을 재활시설하고. 어떻게 정확히 나눌 수 있느냐. 사실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은 체육시설이라는 이름, 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이름, 또 메디호텔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병원들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의료 비용을 훨씬 높게 될 이 리스크는 상존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 점에 대한 뭔가 이게 나쁜 쪽으로 작용하게 될 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저 정책을 섣불리 김경진 밀어붙여서는 안 변호사님께서 됩니다. 지금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지금 의사들이 실제로 처방하는 약 이외에 뭘 먹어라라는 것을 또 실제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약 이외에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너무 사먹는 국민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몸에 좋다 그러면 닥치는 데서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식품이라는 것도 부작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쓸데없는 걸 권하겠습니까? 사실 권할 만한 걸 권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작년도에 매년 지금 의료 고소 사건, 잘못된 의료로 인한 고소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소한 사람들이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의사들이 이런 걸 권한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권할 것이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먹을 건강보조식품들이라면은 돈 없는 사람은 어차피 못 먹는데 사 먹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의사가 오히려 권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고, 의사들은 그런 걸 권하는 것에서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영리 자회사 지금 형태로 싱가포르나 이 인도나 사적 자본이 들어온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게 싱가포르나 이제 판매가 인도나 된다는 게 이런 나라들의, 그리고 스위스 이런 나라들의 아주 중요한 이 외화에 획득하는 산업이 의료관광입니다. 이 외국 사람들,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성형외과나 안과나 이런 병원들이 중국의 또는 미국에서 교포들도 지금 고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갑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걸 산업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네. 60초,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